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2019년도를 한번 돌아보면 두 가지의 경제 지표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특히 수출의 GDP 기여도가 매우 높은데 작년에는요, 그 전에 비해서 무려 10.3%가 수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성장 국면을 갖고요. 그 결과가 바로 저물가, 저금리로 나타났습니다. 196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가를 작성을 했는데 통계를 2019년도가 0.4% 올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목표가 2%거든요. 거기에 뭐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매우 낮은, 어쩌면 걱정스러운 그런 물가 지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마저 사상 최저 1.25%로 지금 낮아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2020년 이번 해에는 한두 번 더 내려갈 확률이 크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사상 최초로 0%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또 희망도 가져봅니다. 저금리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의 경제 키워드를 많은 석학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한자성어로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고군분투 어브 오리무중이다. 즉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작은 군사력으로 막강한 적과 대적한다. 이러한 입장이죠. 즉 미중 무역 전쟁과 더불어 세계 각국이 전부 다 보호무역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어서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그렇습니다. 투자를 많이 안 하겠죠. 시설도 안 하겠고, 그리고 고용을 하는데 성장이 없는 고용, 즉 정부에서 어떤 뭐 복지 정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미리 조기에 집행해서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보면 사실 고용은 늘지만 성장은 없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워낙 바다가 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좀 올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최악일 경우에는 그 최악을 먼저 맞이하게 되면 좀 나쁘더라도 종전보다 나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은 2019년도에 비해서는 2020년도에서는 좀 플러스로 돌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산업연구원에서 통계를 보면, 예측을 보면은요, 수출 증가율이 2.5%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즉, 작년에는 마이너스 10.3%였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2.5%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7대 경제지표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이 0.7%가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뭐 등락을 거듭하는데 100.9포인트입니다. 100이 중간이라고 하면은 좀 강보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BSI 지수는 뭐 변동 없고요. 돌이켜보면 2019년도 1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 그 중에서 무역수지가 기여한 부분이 무려 391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11년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올해에도 뭐 어떤 수출이 많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입이 그만큼 덜 증가하기 때문에 흑자 행진은 이어질 거로 보여지는데 흑자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은 우려는 해봅니다. 뭐 어찌되었든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74억 달러라고 합니다.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가지수는 이제 제가 여섯 개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미국 2개하고 중국 쪽 2개인데 12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전부 다 양봉입니다. 즉 플러스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5.25%가 올랐고요. 다우존스는 뭐 1.74%, 상해 종합지수가 7.42% 이렇게 플러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보게 되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1.390%, 즉 지난달 월 평균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0.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는 대세 하락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은행권 최고금리가 지금 1.4%에 머물러 있고요.
상호저축은행마저도 2.5%로 기존의 2.67%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춰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출입니다. 코픽스 지수가 있죠. 잔액 기준하고 신규 취급액 기준 뭐 등락은 있는데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0.02%포인트가 내려서 1.81%입니다. 1.81%. 자, 환율 보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좀 환율이 막 폭등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지난달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75원 70전입니다. 1200을 안 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외환 위기처럼 1900, 뭐 2000원 이렇게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살짝 그 좀 거품이랄까요? 우리 맥주도 거품 있으면 맛있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의 힘이 되고 또 수입 기업에는 안타깝지 같긴 하지만은 해외 여행도 좀 자제가 되겠죠. 우리 원화 값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여행을 많이 오는 이렇게 여행 수지도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통화량은요, M2 증가율이 7.5%. 여전히 시중에는 총통화, 즉 현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일부 부동산 시장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지역의 양극화 이런 거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지금은 부동산 쪽에서 온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종부세라든가 뭐 취득세라든가 또는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이 과거 전례 없이 많이 거치는 그런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과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약보합세로 보였습니다. 자, 원자재 쪽인데요.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63.74달러입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그전달에 비해서 2.29달러가 올랐습니다. 국제금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스당 1480.85달러.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10.82달러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 좀 안정화되거나 뭐 이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부동산 쪽은요.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가 있는데 매매 가격 지수는 좀 상당히 올랐습니다. 물론 전세 가격 지수도 올랐습니다만 구체로 숫자를 보면 전기 대비 0.2% 정도 이렇게 올라서 0.35%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도 0.16%로 그 전기 대비 0.08% 이상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 자금은 풍부한데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똘똘한 내 집 마련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쪽으로 자금이 몰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올 한 해에도 활기차게 재무 관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